예, 안녕하십니까. 가야산 방패 도사가 알려드리는 신살로 푸는 띠별 운세입니다. 월 운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연재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게 되는데요. 요새는 또 이런 왜 사주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신살 용어라든지 또 적당히 섞어서, 물론 뭐 신사를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또 뭐 설명에 따라서 제가 주의할 점, 중요한 점은 제가 또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쥐띠의 운세입니다. 쥐띠의 운세 제일 먼저 보면은요. 이제 쥐띠는 우리가 이제 12신살에서 장성살라 그래, 장성살. 장성살의 운명을 타고났다 이거죠. 이런 명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리더가 되는 리더 역할이다.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이제 쥐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명예 있잖아요, 명예.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각되니까요. 특히 올해 2024년도가 이제 화개살에 해당하는 연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화개살이라는 것이 결과를 중시한다. 야, 너 잘난 것도 좋고 리더도 좋은데 뭘 했는지 좀 보여달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쥐띠 여러분들은 많은 성과에 대한 강박관념 또는 성과를 이룩해낸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승진이라든지 진급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막 쌓이는 거예요. 원래 캐리어가 쌓인다. 계속 쌓아 나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던 와중에 11월 달 망신살에 해당하는 월운을 만납니다. 자, 망신살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특히 쥐띠 여러분들은 망신살이라 하더라도 이번 11월 달에 망신살이 쥐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또 망신살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용띠입니다. 자, 이 세 띠가 전부 망신살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 쥐띠는요, 여기 보시면은, 자, 쥐띠의 경우에는 망신살이 본인이 장성살이잖아. 쥐띠가, 그죠?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해요. 올해가 이제 지금 11월이 해월이에요, 해월인데, 쥐띠에 해당하는 우리 글자가 자거든, 자. 그래서 해자,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연결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방합이라 그래요, 방합의 어떤 서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연계해서 또는 공동체적인 어떤 요소를 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이번 달 11월 달에 망신의 달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자신의 성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나 절차가 된다, 절차.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장성살이니까 본인이 리더가 되는데 망신의 달이 11월 달을 만나면은 그 어떤 왜 자신의 리더십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돼버려요. 마치 뭐 최고 책임자 과정 있잖아요.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경영자 과정.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자, 쥐띠 여러분, 하지만 망신살에 대한 보통 우리가 언급하는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과도한 자신감과 성급한 판단,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래서 말과 행동을 좀 신중하게 하자. 너무 직진하는 게 직진. 너무 직진을 좋아하는 게 망신살인데 이걸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와 불필요에 대해서 적재적소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 왜냐? 쥐띠생은요, 여기 있죠. 각 방면 책임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쥐띠생들의 판단력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그죠? 작게는 가정도 우리 조직이잖아요. 쥐띠생들의 판단력 때문에 이 조직의 어떤 왜 전체적인 뭐 손해라든지, 그죠? 아니면 반대로 큰 이익을 만든다든지. 이거 굉장히 크죠? 이 한마디가 큽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또 11월 달에는 또 이제 11월 달의 특징이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진.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호불호라 그러는데, 누구는 되게 좋아하고 누구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호가 막 나누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GT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보세요. 본인이 추진하는 일들이, 전체 다수의 협조를 얻으면 어때요? 우리 선거 나가서 쉽게 말해 선거 이기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표를 얻으면 내가 아무래도 당선 이후에도 반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애매하게 당선되면 어때요? 계속 안티 걸리잖아, 안티 현상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렇게. 특히 11월 달에는 등기라든지 허가 문제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원진의 영향이라는 게 자기 띠하고는 상관없고요. 원래 갑진년이잖아. 그죠? 갑진년이 이번 달이 을해월인데, 을해월이잖아. 그죠? 을해월. 그러니까 이제 연과 월에서 만나는 원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 등기 문제, 허가 문제, 국가적으로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공공기관하고 뭔가 연대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요구사항이 이상하게 더 많아진다고, 옛날보다. 평상시보다 뭔가 자료를 더 많이 갖다 달라, 뭐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반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거는 또 우리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현상이 있더라. 이런 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해야 된다. 즉 결정권을 가진 환경, 이게 연지예요. 연애. 여기에 뭔가 내가 지금 하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좀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돼요. 준비 철저. 그런데 망신살에 되면은요, 망신살 월의 특징은요, 망신살 월이 되면 잘 까먹어요. 까먹기 선수야, 망신살이. 그러니까 어때요? 준비 철저가 잘 안 되겠죠? 요것만 좀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11월 달의 귀인입니다. 11월 달의 귀인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망신살로 인해서 뭔가 잘 까먹는다. 그래서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수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공사 구분을 잘 하시고 11월 달 특히 지나치게 친분이나 지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대충 해도 돼. 그거 내 친구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를 잘 지키셔서 일을 진행하셔라. 자, 연애운입니다. 11월 달에 연애운은요. 자, 연애 자체가 막 크게 잘 된다기보다는요. 이때는 우리 GT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성과를 더 좋게 내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11월 달이 망신의 달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나 어떤 조직의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의 어떤 일 이런 것 때문에 연애를 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공적인 역할로 조금 연애보다는 그죠? 자기 일이나 세상의 일 이런 쪽에 더 집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애라든지 가정사라든지 이런 아주 부분은 사적인 부분은 조금은 등한시하기 쉽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 11월 달에 우리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96년생은요, 신기루 현상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그래요. 뭔가 자기의 어떤 뇌피셜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감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현실을 자꾸 보게 된다거나 해서 착오 현상 같은 게 착오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착오 현상.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GT 여러분들이 이번 11월 달에는 지나친 자신감이 뿜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병자생 우리 GT 여러분들 중에서 예체능 있잖아요. 예체능. 그다음에 뭐 문학 쪽 이런 거.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뭘 하신다거나 창의적인 일들 뭐 작곡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영감이 발달되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흐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룰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생입니다. 자, 성급함 역시 성급함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조금 다르죠. 어떠냐? 스스로 챔피언이다. 자기가 이제 대장이다. 그러면은 그 도전자를 자기가 이제 준비하는 방어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도전자가 될 수 있어. 도전자 역할을 해서 자처해서 말이야. 그죠? 일을 자꾸 만든다거나 할 수 있거든. 그러지 마시고 좀 관망하면서 그냥 이렇게 방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수비적으로 하셔라 이 말이에요. 수비적인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처세로 우리 11월 달을 준비하면 좋겠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어떤 일들이 11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요. 더욱더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그 성급함 때문에 오는 그죠? 이런 실수 이런 것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972년생입니다. 우리 임자생 우리 쌤들입니다. 자, 자신의 신념을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변화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흐름은 맞는데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전 조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검열, 사전 조사 검열 비슷한 어떤 내용인데요. 미리 철저하게 검열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유통되지 말아야 될 정보라든지 비밀이 새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구설수나 오해에 본인이 이렇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무원, 말조심, 입조심, 오해를 받는다고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있잖아요. 그죠? 자, 60년생, 우리 경자생 쌤들은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GT 여러분들 11월 달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게 돼요. 뭐든지. 예. 리더십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60년생들이 편파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는 거야.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론을 골고루 정치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 말, 그 사람한테 꽂혔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판단에 있어 가지고도 편파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할 일이 많은 우리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반대 여론에 또 어떻게 여론과 또 불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자, 1948년생 우리 쌤들은 자, 관리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재물도 포함되지만은 재물도 있지만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관련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손이죠. 자손이라든지 만약에 우리 무자생 선생님들이 큰 어떤 사업체를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직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게 문제예요. 지나친 잔소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잔소리를 너무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 듣기 좋은 소리도 너무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무 나서서 앞에서 막 그렇게 한 그런 역할들 하지 마시고 조금 내면 안정을 유지하시면서 또 외부에 조정할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 너무 휘둘리지 말자. 휘말리지 말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GT의 11월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소띠
소띠의 11월 운세입니다. 자, 모든 띠들이요. 11월은요. 11월의 운세가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보통 11월이 보면은 모든 띠가 그렇습니다. 11월은 월동 준비입니다. 월동 준비. 월동 준비의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런 월동 준비를 잘해서 올 겨울이 이제 해월부터 해서 자월, 축월 이 석 달을 우리가 이제 동절기라 그러는데요. 요걸 지나가면 바로 이제 입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2025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11월 달에 이 어떤 출발은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월동 준비는요. 사실은 다음 2025년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달 운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준비는 내년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쌤들이 어떤 내년에 어떤 왜 성패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 11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띠입니다. 소띠의 운세는요. 소띠는 화개살 명이라 그럽니다. 소띠라고 하는 이 글자, 그죠? 이 글자들이 이제 우리가 화개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속에는요, 이제 보물창고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보물창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많은 재주가 들어있어요. 재주, 재능,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화개살을 잘 활용만 되면은 아주 이렇게 왜 언제든지 꺼내서는 마치 우리가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늘 이렇게 왜 잊을만 하면 나와서 히트곡 하나 부르고 또 떼돈 벌고 또 잊을만 하면 나와서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어떤 아주 베테랑 있잖아요. 그죠?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 이 화개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노련하십니다. 그죠? 소띠. 특히 소띠 화개살은요. 굉장히 성실한 것이 주특기입니다. 성실한 그 화개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화개살이 올해 2024년은 천살년이다. 천살년이라고 하는 진년을 만났습니다. 진년을 만나면은요, 이 천살년은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를 만났다. 뭔가 이렇게 진행하고 직진하고 뭡니까? 계속 이렇게 왜 상승하기보다는 잠시 좀 이렇게 침체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장애다. 장애. 여기서는 홀라인을 해놨는데 이 어려움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은 주로 뭐가 많이 하면은 하늘이 주는 거잖아. 하늘이 그죠? 하늘이 주는 그 어떤 침체이기 때문에 침체인데 주로 보면은 하늘의 말을 잘 못 들어서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하늘의 어떤 말을 내가 안 들었어. 그래서 주로 어떤 게 많이 하면은 가족 있죠, 가족. 가족의 실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거나 가족의 어떤 어려움을 내가 떠안아야 된다거나 그죠? 그래서 연대 책임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준다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천륜칸이 천륜에서 오는 거 있죠. 가족.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원래 특히 소띠 여러분들은 이런 연대 책임, 가족이라든지 내가 직접 어떤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어떤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원래 소띠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런 어떤 그 천살의 흉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말만 잘 들으면 또 다 돼. 말만 잘 들으면. 하늘이 주는 복이 있잖아. 그죠?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좀 이런 것을 위반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11월 달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역마살에 해당하는 소띠 여러분들한테는 역마살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동, 변화. 무조건 역마살이 이동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변화를 상징해요. 변화.
이대로 있지 마라. 이대로 있지 말고 조금 더 다양성을 추구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정, 보완하자. 이런 것들이 11월 달에 강한 운세죠. 자, 천살의 해에는 계획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이때는 주로 외부적인 요인이나 변화인데 주로 인연값을 치르는 일이 많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가족, 친지, 지인, 연대책임 현상이 많다. 이런 와중에 이제 11월 달을 만났는데요. 자, 11월 달을 만났는데, 우리 이제 11월 달은 해월인데, 이 해월하고, 우리 소띠죠. 이런 경우도 방합이라고 합니다. 방합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방합은요, 이게 역마살이잖아요. 해월이. 역마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기 변화와 이동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요새는 교류를 그래요, 교류를 통해서 내한테 부족한 걸 채운다. 근데 방합이니까 어때? 약간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 남이 아니다.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접근하시고, 친밀하게. 뭔가 하나의 끈을 잡으셔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어디 박씨입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김씨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렇게 왜 서로 동질감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만드셔야 돼. 잡아내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소띠쌤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왜요. 이제 내가 교류를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4년 이제 각 띠별로, 각 연령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축생입니다. 97년생이죠. 자,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그러니까 정축생 우리 소띠 분들은요, 인기를 끌게 된다는 거예요.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인기를 끌게 되는 건 좋잖아요. 좋은데 자칫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택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선택 장애.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저분도 나한테 어떤 그 좋은 제시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만 이를 수용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선택장애죠. 이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너무 신중하면 또 기회를 못 잡죠. 그렇잖아요. 너무 살펴서 하다 보면은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하다가는 이제 중구난방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리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97년생 우리 정축생 우리 소띠 쌤들은요, 좋은 새로운 기회는 오지만은 여기에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그죠? 또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는 또 모르시면은 또 저한테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또 살펴보고 한번 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년생입니다. 을축생이죠? 85년생.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를 통한 발전적인 이동수가 많다. 발전적인 이동수가. 자, 이럴 때 역시 이지군이 발생합니다. 이지군이 발생한다. 우리 정축생은요, 정축생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어느 사람이 내한테 더 덕이 되느냐 이런 어떤 그 측면이 강하다면은 우리 을축생의 경우에는 실제 어떤 이동할 수 있는 더 좋은 곳, 더 이렇게 왜 앞으로 내한테 더 덕이 되는 쪽으로 그죠?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을축생은요 직업적인 변화라 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가 꼭 있어요. 팀워크를 발휘해서 같이 뭔가 할 일이 꼭 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중구난방을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한테도 예스, 이 사람한테도 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73년생입니다. 개축생. 자, 변덕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중도를 잘 지켜야 돼.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개축생 선생님들은 이 재능이 많아요, 재능.
재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변덕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거죠. 내가 하는 방법론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신뢰를 못해, 신뢰를. 우리 개축생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뢰가 자꾸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건 꼭 그렇다는 아닌데, 남녀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양다리 있잖아요. 양다리 같은 현상. 이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961년생입니다. 자, 우리 61년생 우리 소띠 선생님들은요, 구조 조정의 변화가 심하다. 뭔가 이렇게 쇄신한다 그러잖아요. 쇄신한다. 쇄신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없앨 건 없애고 막 있잖아요. 바꿀 건 바꾸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러므로 해서 마지막에는 주변 정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여곡절을 겪어야죠. 왜냐하면은 이럴 때는 분명히 그 이별이 수반되거든요. 물건이야 필요 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지만 사람이라는 건 또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해도 하고 서운함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축생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원래 취지를 알게 되면은 떠난 사람들도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더라도 괜찮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서운한, 사람의 어떤 서운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개의치 않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49년생 기축생이 있습니다. 우리 기축생 선생님들도 굉장히 바쁘시죠. 바쁜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에 어떤 변화가 많은데 갑작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때? 우리 연세를 따진다면 이때가 이제 월동 준비하는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낙상수.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꼭 갑자기 급하게, 그죠? 급하게 연락받고 나간다거나, 그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응급사항이 생긴 거지. 응급사항. 이런 것들은 꼭 우리 기축생 쌤 본인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띠로 보는 거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들 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놀랄 일이 있다. 놀랄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도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또 기축생 우리 선배님들이 타협할 일, 조정할 일, 컨설팅 해야 될 일도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딸이 전화 와서 부부 싸움에 또 전화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그걸 좀 타이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약간 이런 문제들. 자, 소띠 여러분, 전반적으로 11월 달 다사다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열어가는 내년 2025년을 열어가는 우리 소띠 쌤들에게 11월 달은 이런 바쁜 가운데 또 새로운 변화도 경험하고 이별도 하고, 그죠? 몸 아픈 데는 좀 수술도 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년을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단단히 월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올해 사실은 보면은 2024년도가 약간은 이제 정체기에 해당한다. 정책에 해당하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지난 어떤 10월부터 그죠? 10월부터
조금씩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자, 11월 달이 되면은요. 11월 달이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앞서가고 뭐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또 월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띠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막 상승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뭐 일을 확장하고 그죠? 확장하기보다는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안정성을. 안정을 추구한다. 아, 몸을 좀 사리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지쳤어, 원래. 어디 좋은 거 있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원래 너무 힘들고 한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친 것 때문에 어때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11월달. 제가 그래서 이때는 9, 10, 11월에 저전에 전환했죠. 전환해서 전화해볼 가정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작하게 뭔가를 막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더 좋다. 특히 11월 달에는 내적인 성장과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서 주로 이제 의식주 문제 있잖아요.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생존. 이런 것에 더 안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은 우리 이제 신살에서는 이제 겁살월이라 그래요. 겁살. 겁살월은 말만 들으면 좀 이제 좀 무시무시할 수 있는데요. 자, 대충의 뜻은 이렇습니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손실을 상징하는 것이 겁살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지나친 성공이라든지 흥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추구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번 11월 달 우리 호랑이띠는 제가 그랬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겁살의 어떤 영향에서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안정을 추구하기지만 오히려 안정을 추구하면은 좀 이러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죠?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제가 안 적었는데 이제 남 좋은 일 시켜줄 수 있어요. 남 좋은 일 시켜준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뭐예요? 이런 어떤 전체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흐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자기가 희생된다. 막 일만 열심히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칫 이렇게 뭐가 생기냐 하면은 가스라이팅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 의식주와 생존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왜 화려한 결과를 누가 약속한다거나 이번 한만 좀 나를 따라달라 하는데 또 힘들지만 또 간다거나 이렇게보다는요 좀 자신의 어떤 그 생존력에 너무 지치고 올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호랑이 때 여러분 실속을 더 차리는 게 좋겠다. 실속 위주로 좀 하신다면은 우리 11월 달에 겁살 그러니까 지나친 성공이라든지 흥행이라든지 어떤 약속 있잖아요. 약속. 이런 것들에 너무 왜 또 이렇게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연령별로 운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요, 우리 이제 98년생 무인생입니다. 무인생 쌤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어떤 성향입니다. 성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우리 이제 11월 달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 이제 무인생 우리 친구들은요,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관운이 좋다래, 관운. 관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이제 98년생 우리 호랑이띠 우리 분들은 조금 이렇게 왜 장애물이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어른들 또는 직장 상사들 이런 어떤 흐름을 받아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1986년생의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왜 어떤 자신의 어떤 기질들이 이제 리더십이 되게 강하거든. 우리 86년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추진. 무리한 추진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호랑이 띠는 안정을 추구하라 그랬죠.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누구 이제 솔깃하게 이제 누가 뭐 하자,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 너무 이제 직진, 상승 이런 거 탈 수 있죠. 이럴 때 좀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열정 컨트롤 하시고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은 자칫 이런 것들이 때로는 뭐 사기수 하는 게 있잖아, 사기수. 이런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우리 86년생 우리 호랑이띠 쌤들이 또 이렇게 왜 뭐 불의를 보면 또 못 참고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왜 진취적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이런 건 좀 조심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974년생 갑인생입니다. 자, 74년생 우리 그 호랑이띠 쌤들을 보면은 중요한 거는 그래요. 이게 이제 상부상조의 기운이 강한 게 올해거든. 2024년도거든. 4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 치닥거리. 굳은 일 도맡아서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굳은 일 도맡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11월 달에 보면은 이런 어떤 왜 잘해도 남 치닥거리하고 뭡니까 굳은 일 하는데 금전적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은 약속 이행이 잘 안 돼. 약속 이행. 74년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우리 이제 갑인생 우리 쌤들이 뭔가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고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안 되니까 어때? 당연히 금전적 손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금전적 피해인데 이런 피해는 뭐냐 하면은 뭡니까? 받아야 될 어떤 급여라든지 대가 있잖아요. 대가에서 좀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그 74년생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이렇게 왜 뭐 이런 것들은 뭐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잘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2년생 이민생 선생님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민생 우리 그 호랑이띠 선생님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과 안전과 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11월 달에 어떤 여기 있죠. 장거리 이동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여행 같은 게 11월 달에 또 많이 가세요. 뭐 해외 여행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럴 때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안전사고라든지 뭐 그런 뭐 외지에서 그죠? 겪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작은 거라도 좀 조심하면서 넘어간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부분 가족과 관계는 주로 이제 자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랬다 보면은
뭐 자식들하고 뭐 다들 뭐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경제적인 것들, 경제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주의사항을 적은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생 경인생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1950년생 선생님들은요, 또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 저기 뭡니까? 50년생 선생님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념이 굉장히 강하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월 달에 우리 이제 50년 선생님들도 자기 주의 주장이라든지 내가 옳은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간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또 갈등, 주로 이제 우리 연세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주로 대부분들이 보면 이제 자손들, 왜냐하면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자제분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 대부분이 또 40대, 5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 결정을 내린 데 있어가지고 뭐 반대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뭐 하지 마세요, 난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뭘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은 게 이 11월 달이니까 조금은 뭐 본인 우리 50년 선생님들이 자신의 어떤 판단이 맞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양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뭐 양보를 의견이라든지 이런 충돌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거든요, 주변에서.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랑이 때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참으면은 뭔가 큰 결과를 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제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력을 충전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 판단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토끼띠 여러분 2024년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운이에요. 상승인데 이게 뭐냐면은 안정적인 뭐 주거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직업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올해를 우리 이제 신살에서는 이제 반한살이다 그래요. 반한살. 이 반한살의 뜻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말의 안장이라 그러기, 말의 안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말등에 올라탈 때 안장이 없으면 엉덩이 다 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갈 때 있어가지고 가장 뭐 사람이 타고 가도 상처도 없고, 그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살이를 비유하자면은 이 반한살의 시기, 반한살의 운이 들어올 때 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요. 안정된 기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남은 인생의 남은 시간들, 세월들은 조금 편안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조금 편안하게 가자. 그래서 준비도 또 철저하게 하세요. 사주에 반한살이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 토끼띠가 묘죠. 묘의 장성이니까요. 묘를 장성이라 그러는데요. 뭐냐면 가장 역할을 많이 하세요. 가장 역할.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가장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도하는 분이 많다. 특히 이런 주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좋은 어떤 안정적인 기반을 많이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1월 달에는 해월이 됐습니다. 해월. 11월 달에 해월이 되면은 지살월이 됩니다. 지살은 주로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 아기가 태어나서 온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또 격려금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어른들이 가르쳐요, 이때부터. 그래서 지살을 타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왜 후원자 덕이 많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11월 달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올해가 반환살이니까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어. 그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뭡니까? 또 새로운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왜 지원받고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왜 조금 더 나은 개선된 출발, 준비성.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뭐죠? 앞으로 남아있는 뭐 나이에 따라서는 뭐 노후 대책이라 그럴 수도 있고 미래 자신의 진로 대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추가적으로 되는 그런 보십시오. 지적 재능을 발휘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만드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사업을 하신 분들 또는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직장 생활에 어떤 왜 그런 위에 있는 분들로 보자면은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과 서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좀 더 확장시킨다. 이런 어떤 일들을 만드는 11월이기 때문에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데 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 이렇게 왜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재교육의 시기이기도 해요. 재교육. 가르침을 또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좀 안정적으로 되면은 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또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자, 그런데 원래 토끼띠가 묘잖아. 그죠? 묘가 진년을 만났어요. 진년을 만났는데 원래 해월이에요. 해월. 해월이면은 요렇게는 삼합이 되고요. 요렇게 두 개는 이제 방합이래요. 방합 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토끼띠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래서 11월 달에는 또 추가적으로 앞서나기 위해서 뭔가 또 인원도 추가하고 재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요 용띠 있죠. 용띠 해 있잖아요. 원래 용띠. 얘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보면은 원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호불호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토끼띠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밀어붙이겠죠. 밀어붙이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환경이잖아. 환경. 원래 환경에서는 야,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좀 적당히 해라. 고마해라.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근데 또 안 하겠어요. 하겠지. 토끼띠 우리 저기 토끼띠 쌤들이 안 할 리가 없지.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요, 2024년도는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환경 개선 효과,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11월 달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 유리한 형성하는데, 하면서, 요런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삼합하고 방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놓은 거니까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11월 달에 다양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령별로 운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띠가 1999년생 김효생입니다. 자, 김효생 우리 토끼띠 선생님들은요, 보통 이래요. 직장운이 열린다, 진로가 열린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는 이유가 보세요. 자신의 지적 능력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받아. 아이, 똘똘해? 인정받다. 김효생, 기묘하죠. 아주, 남들은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우리 김효생, 우리 토끼띠들은요, 어리숙한 것 하면서도 아주 지혜가 발달해, 지혜. 어리숙한데 지혜가 발달했어요.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는 직장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 대학원을 간다거나 또 진로니까요. 대학원이나 또 이렇게 또 더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다. 뭐 직장을 가야 되는 우리 기묘생도 좋고요. 또 대학원이나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요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거지. 환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용띠, 올레라고 하는 이 진 용띠의 환경은요, 토끼띠들한테 좀 쉽게 가자. 야, 너 뭐 그렇게 이룰라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오면 토끼띠는 어때요? 만족할 수 없어. 이건 11월 달에 오니까 만족 못 해. 그지? 난 만족할 수 없어. 난 더 앞으로 나갈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불호라고 하지만 이게 전적으로 뭐 토끼띠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위기상. 1987년생입니다. 자, 11월 달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고요. 또 어차피 본인의 어떤 지적 재능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칫 무시할 수 있어. 무시. 아시겠죠? 우리 87년생 선생님들 무시하면 안 돼요. 남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자, 75년생입니다. 75년생 우리 을묘생 우리 쌤들은요. 이분들은요. 을묘생이잖아요. 을묘생. 우리가 흔히 간지로 다 목이야, 목. 끝없이 자라나는 그 나무. 그죠? 막 옆으로도 뻗고 막 그렇잖아요. 이래서 큰 어떤 숲을 이루기도 하고 나무 목에 어떤 큰 풀밭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을묘생이 사주라는 게 이제 연월일시에 총 합치면 8개의 글자인데 어떤 조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어쨌든 그만큼 추진력이라든지 그냥 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주에서 간지로 같은 오행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를 우리가 이제 고집이 되게 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신념이 강해. 그죠? 하나밖에 몰라. 나 너밖에 몰라 있잖아. 그죠? 이런 분들하고 연애하면은 아시죠? 배신은 곧 죽음입니다. 예. 자,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은데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을 때 우리 을묘생, 우리 75년생들은 밀어붙인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 또 성공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막 불만이 있어도 그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하지만 계속 주변에서 불평불만이 쌓인다는 거는 인정하시고 인지하시면서 한 번씩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죠. 자, 63년생 우리 계묘생 선생님들입니다. 자, 계묘생 선생님들은 본인의 특별한 현장 해결 능력이 엄청난 분들이 많은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데 어떠냐면은 새로운 협력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새롭다는 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만난다. 직원. 또는 새로운 멤버잖아요. 멤버십 같은 거. 새로운 인연이라는 겁니다. 인연.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상황에 본인 우리 쌤들이 보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또 투잡도 되면 투잡. 투잡. 이런 경우에 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데 투잡도 된다는 거지, 투잡. 그러니까 꼭 가야산에 방패 선생이 새로운 일 한다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투잡.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체력을 과신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51년생 신묘생 선생님들입니다. 51년생 선생님들은 역시 교류와 배움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요, 물론 본인이 이제 새로운 어떤 뭐 학구열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야, 나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이 하면은 제가 오히려 뭐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입장이 놓이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이런 것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죠. 오히려 이때 우리 51년생 선생님들은 조정할 일이 있어요, 조정. 컨설팅.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연륜이 많잖아, 그죠? 연륜으로, 본인이 이렇게 막 리더를 하는데 막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자상한 우리 왜 어르신, 스승님, 그죠? 멘토적인 역할이 멘토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 11월에 개인적으로는 토끼띠는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2025년도에 토끼띠 여러분들이 물론 더 이제 좋은 일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11월 달에 하는 모든 일들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막 밀어붙이지 마시고 세상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천천히 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